안녕하세요. 탐정법인 굿윈입니다. 외도로 인해 이혼이 50% 치닫는 시대, 사랑만으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가족을 지키려고 고분분투하시다가 지금 이 컨텐츠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다룬 증거 수집과 불법 증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줬으니 이제 그 증거 취득 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취득 후 대응 방법. 자, 첫 번째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순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를 확보로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장을 내보내기 위한 필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이름과 번호만 있어도 통신사 사실 조회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보 가능하며 향후 판결금, 강제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로 확인하자면은 얼마 전 상담하신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는데 결국 차량에서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또한 불륜을 상징하는 여러 차례의 카카오톡 대화도 확보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모텔 근처 CCTV까지 확보하여서 이 정도면 사실상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례였고 결국 소송에서 승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사항은 자동차의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확인되셔야만 블랙박스의 영상이 채택이 가능하며 카카오톡 경우 배우자의 허락이 없는 한 대화 캡처는 증거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관련 내용은 전에 올린 내용 불법 증거 채택 관련의 콘텐츠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 후 증거 보존.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무조건 날짜, 시간과 함께 캡처하시고 영상은 원본 파일로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경고이자 소송 전에 증거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불륜 사실, 날짜, 증거, 유형을 간략하게 적고 향후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좀 더 좋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물어보신 내용은 이 정도 증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자료 판단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불륜의 실체가 명확한가? 둘째, 상간자가 기혼자인 걸 알고 있는가? 셋째, 실제 가정이 파탄났는가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화돼서 불륜의 실체가 명확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텔 출입사진이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그리고 신체 접촉이 확인된 영상 등으로 불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상간자가 기혼자인 거를 알게 되는 케이스는 대화 중에 남편, 아이 같은 표현을 해가지고 자신이 기혼자인 거를 알렸을 상황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NS나 소개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SNS나 소개에서 그 상간자가 기혼자인 걸 알게 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셋째, 실제 가정이 파탄났는가에 대해서는 별거 중인지 이혼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 어느 정도 충족되신다면 민사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위자료 금액과 소송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금액인데요. 당연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그 고통과 가정 파탄에 대해서 되돌릴 수는 없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적이라도 보상을 받는 게 최소한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불륜의 정도, 기간, 상대방의 반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2천만 원 선으로 인정된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참 안타깝게도 금액이 크지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세계 이혼으로 알려져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을 봐도 실제 상간에 따른 위자료가 아닌 정신적인 손해로 1억 원의 판결이 나온 걸로 보아도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은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실 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내용 증명 발송, 그리고 두 번째 민사소송 제기, 세 번째 증거 제출 및 답변서 확인, 그 네 번째 변론기일 출석,
5번째, 판결 선고. 아마 여러분이 시작하시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간자 소송을 시작하실 때 마음을 굳게 먹고 냉정하게, 그리고 왜 이 소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를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시려면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상간자는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혼자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의 쟁점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 그 누구도 배우자의 배신을 준비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법으로 풀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차근차근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하시고 냉정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절실하신 분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주식 탐정법인 굿이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